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래블데일리와 여행중개소와 트래블데일리가 매주 목요일 저녁 8시 보내드리고 있는 라이브 생방송 이른바 라방 3월 4일 목요일자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우리 저희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저 멀리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백야 나라라는 곳에서 요즘 유튜브 많이 하는데요. 유튜브 홍보 좀 하고 시작할게요. 요즘 백야 나라 유튜브가 뭐 이번 주에는 금요일 날 하시는구나. 한국 시간 11시. 금요일도 하고 토요일도 이렇게 번갈아서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저도 빼놓지 않고 보는데 기획력도 요즘에 굉장히 재밌어지고 현장 영상 추운데 날씨 추운데 우리 현지 PD님께서 아주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게 내일 방송이니까 홍보 좀 하고 갈게요. 백야나라 유튜브 방송이 요즘에 제일 재밌는 기획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FM 심야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사전에 사연 같은 거를 좀 미리 보내면 이 라이브 방송할 때 여기서 소개를 해줘요. 우리 현장 진행하시는 PD님께서 이 추운데도 러시아도 얼마나 춥습니까? 밖에서 진행하면서 소개를 해줘요. 근데 이게 물론 저도 러시아에서 좀 살았지만 러시아 그 당시엔 인터넷이 이렇게 활발하지는 않아 있긴 있었지만 근데 아무래도 한국만큼 이 인터넷 속도라든가 이게 사정이 한국만큼은 좋긴 좋지만 한국만큼은 좀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잘하세요. 오마이걸 유아리 TV님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항공사 대비 가장 힘없는 여행사 1위는 한국이다. 예, 반갑습니다. 어, 오마이걸 유아리 TV님 우리 언제 조만간 오프라인 한번 미팅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백야나라에서 요즘 기획하고 있는 게 백야나라 FM 심야에 보이는 라디오 뭐 음악이라든지 풍경이라든지 기타 등등 사연 같은 것들 사전에 접수 받아서 라이브 방송할 때 보내드려요. 이번 주는 내일입니다. 3월 내일 아니구나. 이번 주 라이브 이거 미리 사연 보내는 거 이거는 3월 12일자 3월 12일자에 진행하는 거 그때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되냐면 사연을 모집하는데 분야가 현재 본인의 여행 이야기를 담은 사연이라든지 아직 러시아 여행을 해보지 못한 아쉬운 뭐 이런 사연 그 다음에 백야나라 유튜브 라이브 소감 들은 사연 그 다음에 뭐 러시아에서 생활했던 번 추억 기억에 남는 백야나라 가이드 좀 이런 것들을 사연을 읽어줘요. 미리 좀 참고하셔서 이쪽에 보내시면 이렇게 보이죠? 댓글 그러니까 사연 보내는 방법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게시물 댓글로 작성을 하시면 돼요. 보이시죠? 카카오톡 아이디 요거 요거 보시고 이메일 주소도 있고 방송 중 실시간 채팅으로도 사연 참여가 가능합니다. 요때 3월 12일 한국 시간 11시 밤 11시에 읽어드리니까 미리 보내셔서 같이 소통하는 방송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잠깐만 댓글 좀 읽어. 미스터 제임스님 하나투어 어떻게 되려나 정말 걱정이네요. 하나투어 자회사 사람으로 막막하네요. 요 얘기 잠깐 좀 이따 해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오마이걸 유아린 팀이 특별 고용 지원 업종 플러스 지원해줘야 함.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우리 업계 계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밑에 저희 파란 그 바탕화면 밑에 타이티 배너 이미지 보이시죠? 예, 이렇게 이쁘게 한번 깔아봤고요. 자, 오늘 드릴 내용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내용은 이제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때문에 항공사에 지원해 주는 것과 여행사에 지원해 주는 것들에 대한 그 어떤 차이점, 뭐 똑같이 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너무 좀 섭섭하게 안 해주고 너무 티나게 지원을 해주셔서 요거에 대한 한번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전에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 몇 가지 좀 말씀해 주신 분들 보면 항공사 대비 가장 힘없는 여행사 1위는 한국이다. 오마이걸 유아린 TV님 안타깝다고 말씀해 주셨고 일본은 안 그러죠. 일본은 항공사와 여행사를 어떻게 지원해 주니까지는 제가 그 차이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영업 제한을 간 일반 업종들을 포함해서 다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미스터 제임스님, 하나투어 어떻게 되려나 정말 걱정이네요. 하나투어 자회사 사람으로 막막합니다. 예. 하나투어 자회사 어떤 회사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하나투어 아침에 집회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가봤어요. 근데 11시 좀 전에 도착했는데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11시 좀 지나니까 노동조합이 소속돼 있는 그 조직의 그 어떤 그 스피커가 달린 그 승합차에서 내리셔서 거기서 이제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피켓 시위를 하는 걸 봤고 그분들 취재를 끝내고 우리 또 하나투어 담당 현재 계신 분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사직을 이번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른바 안식년이라는 명목으로 최대 1년 정도 해서 이제 좀 일단 좀 지연 작전으로 가겠다 뭐 이런 지연 작전이라고 그건 제 표현이고요. 아무튼 그렇게 당분간은 좀 유지될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 안타깝죠. 예, 안타깝죠. 하나투어가 그래도 하나투어의 상징성이라는 게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 여행사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여행사 중에서는 어찌 됐던 인원수, 규모, 상품 거래 규모, BSP 실적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따졌을 때 1등은 1등이잖아요. 그죠? 근데 1등이라서 항상 뭐 안 좋은 비난도 가장 많이 듣기도 했고 그만큼 또 업계 내에서 힘도 파워도 있고 또 영향력도 그만큼 있었고 근데 코로나19도 19지만 업계 지형이 좀 변화가 되면서 진짜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부터 사실 조금 불안불안은 했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취재하면서 우리 하나투어 관계자에게 듣기도 한 내용이지만 이번 권고사직 그의 어떤 그 의도, 그러니까 권고사직의 목적이 뭐냐면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이 악화된 건 사실이에요. 기업 경영이 굉장히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뭐 직원들 다 끌어안고 가고 뭐 고용 창출도 하고 할 텐데 일단 그것도 영향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19와 별도로 이제 하나투어의 전반적인 사업 전략이나 사업 방향이 기존에 운영하던 경영하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방향 자체가 다르게 기존에 많은 그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게 회사가 운영이 됐다면 앞으로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나마 좀 사람이 조금 예전보다는 사람 손길이 좀 덜 타는 그런 형태로 갈지 않겠느냐라고 그 이제 하나투어 관계자분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취재 과정 중에 들은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사실 뭐 언론의 입장으로서는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들어서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없고 개인적으로 뭐 저랑 따로 뭐 커피를 한잔 하시면 차 한잔 하면서 나눌 수 있는 얘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실 이쪽 사정도 그렇고 저쪽 사정도 그렇고 다 안타깝기는 매 한 가지라고 봅니다. 그동안 하나투어에서 진짜 저기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셨던 우리 종사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그 뭐라 일방적으로 좀 당하는 느낌 그런 것도 분명히 들 수 있다고 봐요. 사모펀드 IMM 뒤에서 웃고 있다는 예. 근데 그 사모펀드가 사실 처음에 이제 박상환 회장이 어느 정도 지분 자기 지분 덜어내고 사모펀드 쪽으로 넘어갈 때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 많았죠. 그리고 그동안 한국 시장 내 한국 시장도 한국 시장이면 전 세계적으로 사모펀드가 기업에 들어와 버리면 대부분 이렇게 흘러가는 진행되는 형태가 비슷했기 때문에 사실 사모펀드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펀드가 한 기업의 어떤 기업 지배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긍정적인 시선은 사실 없고 지금도 없는 게 일반적이고 사실인데 사모펀드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하는데 이제 사모펀드 때문에 그렇게 됐다기보다도 경영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발언권이 큰 경영진이 지배를 하다 보니 때로는 전통적으로 운영해 왔던 기업 그 회사만의 그 기업만의 운영 형태에서 다른 행보를 걸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뭐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내부에서 어떻게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는, 그런 얘기밖에는 드릴 수가 없고, 중요한 건 좀 안타깝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직원들도 품고 사업 방향도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게 그냥 무슨 뭐 이렇게 이런 뭐 안타까움, 그 다음에 어떤 정으로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고 굉장히 냉정하고 현실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측이나 노측이나 참 서로 간에 굉장히 아플 겁니다. 아플 건데 되게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하나 때로는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편으로는 좀 그래도 몇 명이 됐든 모여서 저렇게 뭐 반대의 목소리라도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저희 같은 언론사들은 뭐 지원금을 받을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비즈니스가 예전만큼 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소리를 낼 만한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개인적인 좀 푸념도 들고요. 미스터 제임스님, 코로나 전부터 직원 감축 이야기가 돌았는데 하필 코로나가 장기화돼서 이걸 빌미삼아 적극적으로 오히려 정리하고 있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예. 원래 이런 나쁜 일은 한 번에 온다고 그러잖아요. 나쁜 일은. 예, 안 좋은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 같아요. 나쁜 일은 한 번에 몰려오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개인적인 이건 당부의 얘기입니다. 사측은 되도록이면 좀 품는 방향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별 각 직원들의 각 개인적인 어떤 연봉이나 월급의 액수가 조금은 줄어들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좀 품고 가는 그런 형태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노조 측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사원분들이나 그만두신 분들도 벌써 계실 것 같은데, 그분들도 어떤 그런 타협점을 찾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정 부분 뭐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데, 서로 간에 좀 반발짝 정도만 서로 좀 물러나서 서로를 보고 생각하면은 좀 어떨까라는, 뭐 물론 쉬운 게 아니라는 건 압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서 아무튼 하나투어에 대한 우리 뭐 관계자들, 우리 여행업계 모든 분들이 관심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비난도 많이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또 그거지만, 또 하나투어도 하나투어지만 우리 뭐 1인이 됐든 2인이 됐든 5인 이하가 됐든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중소규모의 여행사분들은 하나투어는 그래도 나와서 이렇게 투쟁하고 퇴직금이라도 받을 여력이라도 있죠. 이런 분들은 당장 지금 1년째 매출이 0이라 사실 어디가 더 마음이 아프냐,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우리 정말 소규모 여행사들은 지금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매일매일 시련의 나날이 계속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엊그저께 국토교통부에서 정부 항공산업 지원 및 재도약하는 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내용을 제가 딱 보니까, 이게 아직 제가 기사는 정리를 끝내놨는데 그 외에 다른 중요한 기사들 나갈 게 있어서 좀 월요일자에 다시 좀 정리를 할까 하고 준비를 해놨고, 오늘 요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전에 내일자 저희가 메인 뉴스가 있는데 중요한 몇 개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요거 잠깐 좀 전해드리고 오늘 본격적으로 그 영어 여행사와 항공사의 그 지원 내용들 어떻게 좀 다른가, 얼마큼 차별이 있나, 요것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좀 기대되는 소식이에요. 기대를 좀 해볼 게 뭐냐면, 지금 여행업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담당자들을 만났어요. 좀 만나달라고 해갖고 만났는데, 일단은 오늘은 그 국민의힘 관계자들 좀 만났고요. 요 얘기와 정부가 이제 트래블 버블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는 그 내용을 먼저 좀 내일자 메인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어,
여행사를 비롯한 여행업이 현재 집합 금지 업종으로 돼 있지 않지요. 그래서 뭐 재난지원금 받을 때 끼케야 100만 원 정도만 받았는데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이거보다는 뭐 300, 400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자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여행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여행사 관련 단체들이 4일 날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당 소속 추경호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어 이번 달에 그 22일까지인데 그 국회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국회 본회의 때까지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 오늘 가서 면담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업계 관계자분들이 만났고 요 가운데 분이 이제 국민의당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인데요. 그래서 만나서 무슨 얘기를 좀 어느 정도 지금 성과를 거뒀냐면 이게 아직 좀 그 확정은 아닌데요. 음, 일단 여행업계 측에서는 국회 본회의에서 여행업을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시켜 달라는 뜻을 좀 의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이 갔는데 어, 일반 업종으로 분류되면 말씀드렸다시피 4차 재난지원금 역시 100만 원 많아야 어쩌고 거의 100만 원일 거예요. 200만 원 받으시는 분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근데 사실상 집합금지 업종이나 다름없죠, 영업이.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고충이 더 커지고 있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사실 돈줄을 좀 쥐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회 예결위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결정될 가능성이 얼마큼 있냐? 뭐 좀 기대해 볼 만한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가 지금 예정을 보면요. 15일부터 소위 심사를 거치고요. 18, 19일 본회의, 그다음 늦어도 22일 본회의에서는 통과를 시켜야 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업이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될 경우 업체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 머릿수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많잖아요. 국민의 야당이 머릿수가 작은데 뭐 굉장히 예민한 무슨 뭐 정치적인 문제 아니고 이런 문제들은 웬만하면 그 여당과 야당의 합의가 요즘 같은 상황에 비교적 좀 잘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쪽 여행업 관계자들도 이제 야당을 좀 먼저 만나서 좀 조르고 야당이 이제 회의할 때 여당을 같이 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야, 지금 업계가 이렇다는데 이거 더 좀 해주자라고 하면은 민주당도 그렇게 반대할 일은 아니라고 보죠, 그죠? 그래서 양측이 합의가 돼서 통과가 되면 그리고 설득력이 있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라 여행업의 집합금지 업종에 포함되는 것들이 굉장히 기대가 일단 좀 된다고 볼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3월 말이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이제 그 트래블 버블 관련한 그동안에는 뭐 아예 말조차 안 나왔잖아요.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죠, 3일 관련한 회의, 특별 TF팀 구성을 하고 첫 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와 관련 기관, 그다음에 관광업계, 그다음에 전문가 등이 참여했고요. 이 전문가 중에서는 의료 쪽의 전문가도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첫 회의를 했고 이제 매달 1회에서 2회 관련한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뭐 항공사도 대한항공도 나왔고 항공사 관계자입니다. 관광과 의료 전문가가 참석해서 발표와 토론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첫 회의였기 때문에 뭐 언제부터 하자라는 뭐 결론을 당장 지을 수는 없겠죠. 근데 아무튼 이 트래블 버블 앞으로 문체부는 앞으로 특별 전담반 TF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요. 방역 신뢰 국가와의 트래블 버블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무착륙 관광 비행 뭐 이거야 그렇다 치고 이런 것들을 더 다양화하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국제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분위기도 환기가 좀 되고요. 그래서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예 안 나온 것보다는 좀 진일보 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 또 백신도 나오고 뭐 더 이상
크게 뭐 4차 대유행은 뭐 지금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 뭐 그냥 걱정뿐인 거고 아무튼 조금 더 현재 계속해서 그 기존에 우리가 지내왔던 시간보다는 상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나 두 개씩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조금 슬슬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래서 뭐 오늘 내일자 메인 뉴스를 미리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격적인 하늘과 땅 차이, 항공사 지원과 여행사 지원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반인 분들은 이런 자료들을 저기 잘 저거 안 하실 겁니다. 뭐라 그럴까요? 잘 접하실 일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 기자들은 보도자료 접하는 게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가, 이거는 국토교통부 저기 보도자료 내용인데요. 사실 뭐 이런 자료들이 뭐 이렇게 기사 이런 걸 보고 저희가 기사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아서 항상. 예. 자, 그래서 같이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이러면 이제 우리 여행사 하시는 분들 좀 나름대로 좀 화가 날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항공사가 여행사는 일단 개인 회사잖아요. 개인 기업이잖아. 근데 항공사는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주인이 오너가 있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국가 기관 산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 대해서 정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게 어쩔 수 없고 그거는 이해를 해요.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행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섭섭한 게 뭐냐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대학생 자식이 있고 초등학생 자식이 있어요. 예. 뭐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만 대학생 자식한테 주는 용돈의 액수와 초등학생인 자식한테 주는 용돈의 액수는 분명히 다른 게 맞지요. 그죠? 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씀씀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렇지만 똑같이는 그러니까 액수는 조금 다르더라도 그 지원은 같은 자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통 해주잖아요.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근데 그걸 빗대서 항공사와 여행사를 봤을 때 그래요. 항공사 기간 산업이고 규모도 크고 그래요. 하지만 종사자 수나 이런 걸로 보면 뭐 여행사가 훨씬 많긴 하지. 근데 똑같이 이렇게 항공사와 여행사라는 이렇게 집단을 놓고 봤을 때 규모의 경제의 차이도 있고 하니까 당연하게 차이를 두고 지원하는 건 맞는데 어, 여행사 지원은 사실 없잖아요. 그죠? 있습니까? 앞서 제가 내일자 메인 뉴스로 해서 미리 말씀드린 것도 특별 재난 지원금 뭐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일반 소상공인 지원해주는 액수랑 여행사가 똑같았잖아요. 특별 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거 외에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하면은 그거 돈 받는 동안 회사는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략을 좀 짜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신의 회사에 나와다 걸리면 받았던 돈 다 뱉어내야 되잖아요. 물론 2월 달에 특별히 좀 여러 가지 혜택, 또 돈도 좀 벌으라고 개인적인 알바를 해서 버는 것까지는 허용이 됐잖아요. 그것도 뭐 해준 거에 대해서 진짜 우리가 땡큐 해야 됩니까? 2월 말에서나 그걸 바꿔서 해줬으면서. 정부에서 그죠? 그전에는 알바도 하면 안 됐어요. 알바에다 걸리면 안 됐어요. 근데 그거 조금 워낙 어려우니까 특별 고용유지 지원금 받는 회사 종사자들 저기 스태프들은 이제는 좀 바뀌어서 그 알바 개인적인 일용직 알바 같은 거는 해서 벌어서 해도 된다는 걸로 허락을 바뀌었거든요. 그게 2월 20 며칠이야. 참 일찍도 해주셨어. 아무튼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해주셔서 땡큐라고 해야 됩니까? 예,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실질적으로 여행사에 지원해 준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근데 항공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가 기관 산업이고 규모가 다르니까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그 액수의 차이가 너무나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서 화딱지가 난다는 얘기예요. 화딱지가. 제가 여행사 사람은 아니지만 어, 어, 그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 정부의 항공산업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약간 좀 너무 또 혈압이 올라가실 수도 있는데 아마 이거 구체적으로 잘 안 보셨을 거예요. 워낙 분량도 길고 한데 몇 가지만 저희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고용 안정 지원 관련해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기간 연장 검토. 요거는 이제 여행사도 될 것 같아요. 지금 3월 말이면 끝나는데 요거는 좀 더 이게 단위가 한 6개월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항시설료 감면 이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 검토, 운수권 슬롯 횟수 유예, 국적항공사가 외국 항공사 슬롯을 국내선에 임시 활용, 화물기로 전환한 여객기 탑재 화물 탑재 승인 간섭 뭐 이런 건데, 자 여기서부터 벌써 보십시다. 항공기를 취득할 때 뭐 이런 것들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취득세. 항공기를 취득하는 게 엄청나게 돈이 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세금도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감면해 준대잖아요. 이렇게 많은 세금도 감면해 주는데 왜 우리 여행사들 뭐 이런 세금 같은 거는 감면 안 해줘요? 세금 얼마나 된다고 여행사들, 그죠? 재산세 감면 검토까지 해준다는데 여행사는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죠? 운수권 슬롯 회수 유예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거는 그래야 우리나라한테 국적사들한테도 좋은 거니까. 자, 슬슬 이제 혈압이 오르시기 시작할 텐데 너무 아무튼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행사들이 뭐 지방의 여행사들은 그 임대료 좀 부담 덜으려고 주소지 자택으로 하면은 그것도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인데, 항공기 취득할 때 뭐 지금 이 상황에서 항공기를 새로 들여올 항공사가 몇이나 되겠냐마는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재산세도 감면해주는 걸 검토해준다니 완전 땡큐지 항공사는요, 그죠? 항공사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예, 제 얘기는 항공사에 왜 이렇게 지원을 많이 이게 그렇다고 항공사 지원을 해주지 마라 이런 걸 왜 해줘 이게 아니라, 항공사도 이만큼 해주면 여행사도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밸런스는 좀 맞춰서요. 제 얘기는 그거거든요. 예. 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회복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 이렇게 쫙쫙 나온 게 있습니다. 나온 게 있고 추진 배경은 뭐 많이 뭔 얘기냐면 그동안 항공업계도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줄 것이다라는 얘기고, 자 볼게요. 코로나19 이후 특히 저비용 항사 LCC 항공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억 원으로 기준인데 제주항공은 2,677억 원 지원해 줬고요. 진에어도 이만큼, 티웨이 400억, 에어부산 1,388억, 에어서울 500억 해서 LCC에게만 총 5,400억 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하기여인 루시님, 일본은 JTB가 항공사에 대한 갑이라고. 일본은 그렇죠. 예, 맞아요. 왜냐하면 JTB가 거의 뭐랄까 유일무이 유아독존 여행사이기 때문에 일본인들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갖춰질 수 없는 구조. 근데 하계인 누심 제가 저번에 그 세계 그 가이드 협회 그 분들 인터뷰에서 알았는데, JTBC는 가이드를 또 직접 고용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난데 거의 유일무이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여행사 중에서 완전 슈퍼갑이지요. 오히려 항공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일본은, 그죠? 예. 말씀 잘해주셨고, 아무튼 이렇습니다. 유동성 지원을 해준 겁니다. 5개 항공사에 5,400억. 야, 좋아. 딴 데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최소한 하나투어가 이 지형이 되기 전에 하나투어에 한 요 정도로 여기에 반만이라도 지원해줬으면 이 사단이 안 났을 텐데. 그러니까 하나투어만 지원해주는 것만 지원해준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아무튼 쉽게 예를 들면, 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 지원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 정도 지원해주면서 여행사는 완전히 딴 나라 사람들이 하는 것 같은 취급을 받는다는 거지, 내 말은. 예. 뭐 공항시설 사용료 이런 것들 다 감면해줘야지 당연히. 그런 거 그렇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쫙쫙쫙쫙 있습니다. 자, 세계 글로벌 비교를 또 우리 보도자료 이번에 되게 잘 만든 것 같아. 예. 자, 세계 각국은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고 향후 수요 회복 시기를 대비해서 다양한 지원 방법을 실행 중인데요.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주요 국가별 항공산업 지원 내용. 이걸 왜 실었겠어요?
이거는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야, 다른 나라는 항공사들이 이렇게 지원해줘. 근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사들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특별히 항공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글로벌 국가들, 우리와 어깨를 나르려는 뭐 세계 탑 10 정도 드는 뭐 전진국들도 이 정도 지원해 줘.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명분을 얘기하기 위한 것 같아. 내 생각엔. 예. 하계인 루시님, 세계 가이드 협회 링크 공유했습니다. 가이드분들도 여행업계 들어가는 거에 가시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미국 보조금과 대출 등 75조 지원했대요. 델타 항공의 6.7조 원이지? 6.7조, 6.67조가 아니죠? 아니겠죠? 6.7이죠. 이거 6.7. 그다음에 아메리카 항공의 7.1조, 사우스웨스트도 3.9조 원. 많이 해줬네. 역시 천조국. EU는 회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허용했는데 영국 항공에 5천억 원, 그다음에 KLM 에어 프랑스에 12조. 우리나라 여러분 많이 아시죠? 우리나라 1년 예산, 대한민국 1년 예산 대략 한 500조잖아요. 500조 원. 거기에 비하면 이해가 얼만큼 많은 돈인지 이해가 쉬우시.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500조. 미국은 천조국이라 부르는데 예산이 1000조인데 전체 국가의 예산이 1000조가 아니라 국방비만 1000조. 1년에 미국의 국방비만 1000조 원. 그래서 천조국. 우리나라는 1년 예산이 500억. 하기여인 루시님이 KLM 에어프랑스 대한 지원 12조. 예, 12조 원이에요. 보이시죠? KLM 에어프랑스 12조.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루프트 한자는 12조. 이렇게 EU는 이렇게 지원을 해줬대요. 아, 유럽은 유럽연합이니까 각 국가별로 국제항공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EU에서 투어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구나. 자, 중국은요. 국제선 운항사 대상 좌석 킬로미터 비례해서 보조금을 지급했대요. 근데 그렇죠.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원이라니까요. 근데 KLM 에어프랑스 12조, 로프트한자 12조면 한항공사에 엄청나게 지원을 해준 겁니다. 이거는. 일본 자레 3.5조 대출, 아나는 10조 원 대출. 일본은 약간 좀 특이해 이런 거. 약간 좀 짠 것 같아. 지원이 아니라 대출. 자,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토통부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인데 이걸 왜 실어놨냐? 우리가 항공사만 너무 편애하는 게 아니다. 외국들은 보통 이 정도 지원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실어놓은 것 같아요. 예. 하기현 누시님, 근데 그들은 돈 찍어서 지원해주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어쨌든 지원해주는 거 받는 입장에서는 좋겠죠, 그죠? 자, 이 정도 글로벌 시장은 이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항공사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중간중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항공사 중요합니다. 국적항공사 지원해 주십시오. 더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들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 여행업계, 우리 여행사들도 좀 통 크게 좀 지원해 주세요. 지금 우리 여행사들이 지금 몇 날 며칠 쫓아가면서 집합 재난지원금에서 몇백만 원 더 받으려고 얼마 좀 더 몇십만 원 더 받으려고 우리를 그걸 그냥 더 주세요도 아니고 그걸 받을 자격이라도 좀 주세요. 이걸 쫓아다니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예? 자, 포스트 코로나 시기에 여러 가지 좀 잘 할 수 있도록 올해 2021년에 사용하지 않은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정책적인 면에서 당연히 해야죠. 금전적인 거랑 좀 뭐 약간은 좀 다른 저희 트랙이니까 외국 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 그러니까 국제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적으로 배정해서 영업 기회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일단 그리고 재밌는 거 하나 또 바뀌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월요일자에 정리해서 다시 나갈 건데 자, 자 볼게요. 국내 기업 결합 심사 통과,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얘기인데요. 여기 이거를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그런 구체적인 미래 얘기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계기 세계 항공 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항공시장 개편도 진행이 돼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항공사 구조 개편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고 뭐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부는 해외 기업 실업
결합 심사 등 원활한 시장 구조 개편 절차를 지원하고, 이게 뭔 얘기냐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을 하는데 이거는 해외에서도 다 기업 결합 심사를 그 허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어디요? 터키인가? 어디서는 허락을 받았다며. 근데 이거 허락 안 해주고 괜히 딴지 놓고 그러면 이거 골치 아파요. 기업 함부로 못 해요. 그 다음에 항공사 간 운수권과 슬롯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중복 노선 축소가 아닌, 그러니까 중복 노선은 줄이는 게 아니라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하겠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합병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이미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느 정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중복 노선 축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간대에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가 똑같은 시간대에 뉴욕을 떴다. 그러면 이거를 합병이 됐기 때문에 축소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항 시간대를 다양화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 인천과 어떤 대륙별의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사가 오전 오후 유사 시간대에 운항 중인데, 요거를 향후에는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표로 나와 있죠. 이 기존에는 대한항공이 인천에서 뉴욕 가는데 아침 10시 저녁 7시 반, 아시아나항공이 아침 10시 저녁 8시 이렇게 있어서 비슷했다면,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후에는 인천 출발 대한항공은 아침 8시 그리고 오전 8시 10시에 있고, 아시아항공은 오히려 오후 3시 저녁 8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겨인 루시님, 항공기 운행 관련 고심을 열심히 하고 있군요. 그렇죠. 예. 국토부에서는 이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기정사실로 한 것 같아요. 공정위 발표가 6월인가 7월에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공정위가 가장 중요하거든. 거기서만 통과되면 끝이거든. 이제 오케이 다. 그래서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그리고 대한항공 아시아나 단독 운항 노선 등 핵심 노선으로 지정해서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매니지먼트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뭐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항공운임 안정화를 어떻게 할 건데? 예. 자, 그래서 항공사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항공산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는데, 또 LCC도 도와준답니다. 제주항공 등 중견 저비용 항공사는 연속 흑자를 현재 하고 있대요. 그래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 노선에서 우리 저비용 항공사가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 있어요. 추가 지원하세요. 추가 지원하시라고. 근데 추가 지원하는 만큼 여행사도 추가 지원을 해주란 얘기야. 이렇게 엄청난 몇 천억 단위를 항공사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원을 해주면서 국가 기관 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데 여행사는 무슨 저 개차반 취급하잖아요. 더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지금 비난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뜨지도 않은 항공사 에어 프리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20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에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021년 3월 5일까지, 이게 2년 내거든요.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항조차 못했잖아요. 근데 이건 또 엄청나게 봐줘요. 올해 12월 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 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해서 지역 기반 신생 항공사 활로를 지원한답니다. 면허만 받아놓고 뜨지도 물론 못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못 뜬 건 이해하지만, 항공사는 이 정도까지를 앞서서 배려를 해주는데 여행사는 항공사 해주라고, 더 해줘. 항공사도 더 지원해줘. 더 많이 해줘도 돼. 세금으로. 근데 여행사도 해달라고, 여행사도. 예. 자, 위기 대응 방안으로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도 적극 추진한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뭐 반가운 소식이죠. 이건 뭐 문체부도 트래블 버블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지방공항 좀 활성화 또 위해서 그 현재 그거 있잖아요. 그 무착륙 그 비행 있잖아요. 이것들 그 뭐죠? 지방항공사에서 뜨고 내리고 할 그것도 좀 더 한답니다. 뒤에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얘기 있고, 그다음에 뭐 트래블 패스 어플리케이션 뭐 도입해서 더 아무튼 원활하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 자유화 있죠. 항공 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서 코로나19 이후 운항 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 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대요. 요거 볼게요. 미리 지금 왜냐하면 이것도 사실 요맘때쯤이면 그 올해 그 그 배분 항공 노선 배분이 나오거든요. 매년 요맘때 2월이면 아마 나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인지 그게 지금 없는데 운수권 확대, 그러니까 항공 자유화가 어느 나라가 좀 될 것인지 미리 한번 뭐 힌트를 여서 주네요. 몽골, 프랑스, 대만, 인도 등 여기 항공 자유화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가 보죠. 인리가 인도네시아였던가? 예, 몽골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요 몽골과 대만이네. 프랑스와 대만이네. 현재 항공 자유화가 있는 게 홍콩이랑 또 어디 있죠? 홍콩은 확실하고. 근데 항공 자유화는 거의 운항 노선 슬롯 같은 슬롯이 아니라 그 횟수 제재 안 받고 뜨고 내릴 수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 운수권 확대가 이렇게 될 것 같구나. 그 다음에 인바운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공항 노선 유치 및 방한 수요 촉진을 위해 뭐 중국, 필리핀 등 인바운드 요 지역 대상으로 인바운드 공항을 많이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고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건데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협정 개정, 그러니까 항공 협정을 좀 개정을 할 모양이지. 이것도 힌트를 주고 있네요. 영국이랑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케냐 워낙 머니까 그렇다 치고 영국, 아일랜드,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이제 항공 협정 새롭게 또 들어갈 이제 모양입니다. 예. 하계인 유신 라트비아하고 항공 협정 체결했던데 에스토니아도 고려하고 있군요. 코로나 때문에 리가도 시작도 못해. 그렇죠. 이거 하계인 유시님도 상당히 루시님도 우리 팀장님도 상당히 관심이 있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라트비아하고는 항공 협정 했었죠. 근데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에스토니아랑도 항공 협정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또 에스토니아 요 발틱 3국이 또 러시아랑 가까워서 영향이 있거든요. 우리 러시아 쪽에서 우리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국토부에서 힌트를 그렇죠. 가깝죠. 하교인 루시님 상트배치 그렇죠. 거기도 러시아만 쓰잖아요. 예전에 라트비아 대사관이랑 무슨 행사하는데 러시아만 쓰니까 알아듣더만.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항공협정 같은 것들 새롭게 개정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미래 이건 뭐 정보 차원에서 뭐 잘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또 열받는 텍스트 나왔네. 아까 말한 거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 대안 감면 연장 재개 여부 검토. 어? 여행사들 전기세 좀 깎아주시고 세금 유예 납부 좀 유예해 주시고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항공사 이렇게 다 해주시는 거죠. 항공사 또 말씀드리지만 항공사 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대신 항공사 해주시는 것만큼 여행사도 좀 항공사의 10분의 1일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지금 여행사들이 이렇게 거리에 안 나갑니다. 여행사들 이렇게 거리 이게 지금 얼마 웃긴지 알아요? 제가 3월 2일 화요일 날 오전에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여행업 비상대책위원회들 모여서 그 으쌰으쌰 했잖아요. 그거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투어 앞에서는 하나투어에서 그 권고사직을 뭐 했다고 해서 또 그 해고당한 분들이 또 나와서 데모했잖아요. 집회했잖아요. 그 두 개를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제가 지켜본 걸 보면 진짜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진짜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꿈도차 꾸지 못했던 일들을 현장에서 보니 그걸 또 하루에 보니까 하루 이틀 내에 보니까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왜냐 당사자 어려운 분들은 어려웠겠지만 그거를 어려운 현장 이쪽도 죽겠다 저쪽도 죽겠다 하는 소리를 직접 현장 가서 목소리를 듣고 취재하고 이렇게 듣다 보면 그 외에 기사에 안 나간 거 외에 또 제가 들은 말이 취재 중에 얼마나 많겠어요. 예? 차마 기사화 못하는 것들. 그렇게 뭐 비상대책위원회 꾸려가면서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잡음들 이런 얘기를 저희는 다 듣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깝깝합니다. 깝깝해. 깝깝하고 여러 가지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뭐죠?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공사 지원과 여행사 지원을 대해서 잠깐 살짝 가볍게 살펴봤어요. 항공사 지원은 이렇게 돼 있는 이거 많아요, 그죠? 제 텍스트 같이 보신 것처럼. 근데 여행사 지원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라고 말씀드릴 만한 게 없어요. 비교 분석인데 여행사 지원은 비교할 만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저희 지금 방송하고 있는 중에 카톡이 왔는데 전라북도에서 저희 채널을 자주 봐주시는 전라북도 한 여행사 대표님이신데 뭐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행업계는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약 200만 원 정도 예상이 된다는 카톡을 어디서 이렇게 그 나온 거를 저희들에게 기사를 좀 이렇게 그 링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런 내용들이 우리 여행업계에 여러 가지 좀 필요하냐, 여행사들에게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을 좀 주셨고, 그 중에서 보면은 이번에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원금도 지원금이지만 기존의 여행사들이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죠. 뭐냐면 출국 납부금과 공항 이용료 징수 수수료 지급하는 제도를 좀 개선해 달라. 여행사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항공권 발권 대행 수수료 항공사에 일방적으로 여행사에게 지급 중단을 했죠.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면서 요거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죠. 그 다음에 여행 업무 서비스료 법적 제도와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공공기관 주거래 여행사 선정 시 타스프 평가율 합리적 기준 적용.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외쳤는데 요까지 요 문제를 요 아젠다를 끌고 온 것까지는 좋다고 봅니다. 이런 기회 아니면 언제 말해볼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외침도 상당히 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여행사 개수랑 여행사 개수가 몇 개인지 대략 아시죠? 여행사 개수. 우리나라의 여행사 개수와 우리나라에 또 많은 게 뭐죠? 치킨집이죠. 치킨집. 통닭 치킨집. 우리나라의 치킨집 개수랑 여행사 개수가 엇비슷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한 2만에서 3만 개는 안 넘는데 2만 몇천 개로 뭐 얘기들이 이렇게 나뉘긴 하는데 대략 우리나라의 여행사 숫자랑 통닭집 숫자랑 비슷해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나라 통닭집은 이렇게 길거리에 보이잖아.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 먹기도 하고 그래서 통닭집이 훨씬 많겠지 여행사보다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여행사는 잘 안 보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막 특히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서울에 몰려 있는데도 서울에도 일부 동네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잖아. 뭐 한 건물에 다 무슨 막 개미집에 숨어 들어가 있듯이 막 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숨어 있잖아 사무실에. 겉으로 간판이 안 나오고 하니까 사람들이 잘 체감을 못 하는데 우리나라 통닭집 숫자랑 여행사 숫자랑 거의 비슷해요. 예, 2만 몇 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인식이 통닭집이 여행사보다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치킨집을 그 치킨 장사를 하시는 분들의 종사자 수와 여행사 종사자 수를 뭐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소상공인의 대표라고 우리가 흔히 인식을 하고 있는 왜냐면 생활 밀착형이니까 그 치킨집 사장님들이 죽겠다고 하면은 막 정부에서 진짜 생활 밀착형이고 우리가 또 치킨집 소상공인들의 대표적인 영업 형태인 치킨집 뭐 도와줘야 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긴장하잖아 정부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근데 여행사는 아무리 외쳐도 관심을 잘 안 두잖아요. 근데 비슷하다니까 업체 수가. 근데 그 이건 영향력이라고 할 수 없지. 근데 정부나 행정부나 아무튼 이렇게 이런 지금 이런 국가적인 위기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이런 상황 코로나19 같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치킨집 사장님들이 우리 못 살겠다 도와달라 우리 재난 뭐죠 집합금지 왜냐면 장사 이제 영업 제한을 했으니까 시간을 집합금지 업종이다 외치면은 이렇게 그래 막 이렇게 그래 납득이 되는데 여행사는 그와 비슷한 그 업체 수를 갖고 있음에도 이런 얘기하면 시도 안 맥혀요. 예, 시도 안 맥혀. 여행업은
왜냐? 생활 밀착형이 아니기 때문이지. 뭐 여행 뭐 이런 상황이 무슨 여행이야. 지금 여행이 중요해. 먹고 사는 게 중요해. 이렇게 되니까. 근데 그런 얘기들을 계속 어필을 해줘야 돼요. 예? 어필을 해줘야 되고 자, 업체 수가 비슷하다면 하다못해 4인 가족으로만 쳐도 곱하기 4 하면 그러면 그 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업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왜냐면 1인 여행사도 있지만 보통 뭐 5인, 6, 7, 8, 10인이야, 20인이야 뭐 이런 여행사도 태반이니까 오히려 그렇게 곱하기를 하면 여행사에 종사하는 인원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제가 뭐 객관적인 자료를 뭐 이렇게 살펴보진 않았지만 대략 지금 가늠해 보면요, 그죠? 그런 걸 빠져봤을 때 여행사가 너무 그동안 갖고 있는 규모와 파워에 비해서 그냥 순진무구하게 살았던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항공사들 몇 천억 원씩 몇백억 원씩 지원해 줄 때 여행사는 하다못해 대한민국의 1등 여행사란 하나투어라는 여행사가 내부 사정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저 난리와 저 비난과 저 소동을 겪어야 되는 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여행사는 아니지만 그냥 자괴감이 들더라고. 자괴감. 항공사는 취향도 아는 항공사들은 국가에서 저렇게 배려를 해주고 뭐도 연기해주고 뭐도 배려해주는데 대한민국의 1등이라는 여행사 하나투어가 지금 내부 문제로 저렇게 혼란스러운데 저걸 그냥 그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 뭐 꼴등 여행사라면 관심도 없겠지만 1등이라는 그 또 우리 상징성이라는 게 있잖아. 상징성.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어야 되고 하나투어에 대해서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각 개인별로 각자별로요. 처한 위치에서 관계된 위치에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대한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 뭐 일부 오너 집단에서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비난받을 이유들 그런 것들은 비난을 하지만 우리가 해외를 나가서 삼성을 보고 해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또티 여행 우리 업계 사람들은 해외를 많이 갔을 때 많이 가잖아요. 가면 또 그 현지 사람들이 우리 삼성 아이폰 그 이렇게 뭐 갤럭시 폰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쓰고 뭐 좋은 품평 하나 할 때 뿌듯하고 그러잖아요. 애증이라는 게 있잖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니까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행사를 대표하는 그나마 상징성 있는 1등 여행사는 하나투어가 지금 저 난리통에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이라는 거는 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 밑에 여행사들은 어떻겠어요? 그런데 항공사들은 취향도 아는 항공사들은 저렇게 취향조차 아는 항공사는 저렇게 국가에서 배려해주는 저렇게 저걸 받고 있는데 다시 계속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항공사를 해주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항공사 그 정도 해줬으면 여행사도 그에 반은 해줘야 되는 게 맞다 이거야. 예? 그죠? 근데 이런 얘기는 아무도 잘 안 하시죠. 예. 왜냐? 항공사가 뭐 그렇게 됐든 뭐 별로 관심들이 없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항공사 지원해 주는 것만큼 최소한 반의 반만이라도 우리 여행사들 좀 통 크게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여행사들 지금 이 난리 진짜 안 겪습니다. 하계인 루신이 옳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스스로 좀 쪽팔리지 않습니까? 참 그렇잖아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1등 여행사라는 상징성 있는 여행사가 지금 내부 사정으로 저 난리와 비난과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비참하잖아요. 항공사는 저렇게 지원 남의 나라입니까? 남의 나라예요. 저 항공사들이 저 우리나라 저 LCC 5개랑 국적 저기 대형사 2개 그렇게 해주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만큼의 진짜 10%만 관심 가지고 이 난리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여행사가 그동안 뭐 했냐 이거야. 저렇게 될 동안. 이렇게 되니까 피켓 들고 나서지 그동안 피켓 들고 나선 일이 있습니까? 나설 일도 없었지만 바쁘고 먹고 살기라고. 먹고 사느라고. 이 상황 됐으면 지금 그러나 조금 늦긴 했지만 피켓 들고 나가서 시위하는데 정부 여당이건 어디서건 좀 들어주세요. 들어주십시오. 참, 네. 그렇잖아요. 항공사만큼 지원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업체 수로 따지면 치킨집이랑 비슷한 업체 수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여행사들이
그 집합 금지 업종으로 지정되도록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울고불고 하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예. 국회 가서 국회의원 찾아가서 그것도 여당이 아니라 야당 찾아가서 최근에 정치적으로 보면 야당 인기가 없는데 야당 쫓아가서 바짓가랑이 줍고 지금 몇천억 몇백억 몇십만 원 달랜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집합 금지 업종에 저희 여행사를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그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항공사는 저렇게 지원받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누가 잘못해서 이렇습니까? 누구 뭐 특정 개인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잘못한 거 없죠. 열심히 먹고 살았는데 뭘 잘못한 게 있어요, 여행사들이. 다 각자 알아서 경쟁하면서 이런 얘기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패키지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여행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 대상으로 가서 쇼핑이나 돌리고 저가로 팔아서 그렇게 했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 진짜 천 가지 만 가지 일 중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여행사가 지금 이렇게 됐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건 여행사 잘못도 아니고 세대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중국이랑 비슷해. 우리나라의 그 여행 초창기 아웃바운드가 됐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문이 이렇게 해외여행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 하나의 그 과도기를 거친 거고 단계를 거친 거지. 그게 뭐 그게 그렇게 니들이 뭐 여행사들 니들이 뭐 쇼핑이만 돌리고 저기 뭐 싸구려 상품 팔았어 고객들 현지에서 뭐 쇼핑 돌리 이들이 잘못한 거냐? 그건 아니지 절대적으로. 그거는 우리나라 해외 여행의 어떤 추세와 트렌드가 그렇게 변해왔던 것 중에 일어났던 하나의 과도기적인 현상이고, 물론 그 중에서 심하게 잘못한 부분을 뭐 아예 잘못이 없다라고 그게 아니라 그거를 여행사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니들이 지금 이런 대우를 받는 거다. 이거랑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건 하나의 과정이고 그 도약하는 단계인 거지. 뭐 그게 여행사의 책임은 아니죠. 그렇게 해서 해외여행 많이 갖고 그 영역이 넓혀지는 지금 이제 과도기를 거친 거고 이제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 추세의 변화, 또 세상이 또 뭐 인터넷이 그전에 인터넷 없을 때는 여행사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이제 인터넷이 너무나 발달됐으니까 그런 여행 정보라든가 해외 정보 같은 걸 접하기 쉬우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변해가고 FIT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니들이 한국의 여행사들 니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의 여행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FIT로 가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야. 과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 추세지. 예? 인과관계를 잘 살펴야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여행사는 잘못한 게 없는데 항공사와 너무 큰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 지원해서 불쌍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여행사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저 개인적인 솔직히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쨌든 저기 사업자 등록증 저희가 운영하는 저도 먹고 사는 게 이제 인터넷 신문이잖아요. 언론 매체잖아요. 저희들의 수익의 태반은 한 80, 저기 100%가 광고 수익으로 저희는 버텨나가 경영을 해가잖아요. 그 수익이 거의 100%가 광고 수익인데 여행사 광고 수익은요 전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오히려 제가 항공사나 이쪽에서 광고 퍼센티지는 그쪽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공사를 오히려 여행사를 이렇게 여행사 입장에서 말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그 비율로 봐도 20% 많아야 30%예요. 여행사에서 받는 광고 수익, 광고가 저희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고, 배너 광고 수익만 봤을 때 관광청이나 항공사 이런데 호텔 이런이 대부분이고요. 여행사는 20% 정도, 많아야 30%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제가 여행사 편을 들 이유가 전혀 없지. 오히려 항공사 편을 들어줘야 맞지. 그렇다고 뭐 제가 오늘 항공사를 비난한 건 아닌데 정부에서 항공사 지원을 해주는 거 좋아요. 더 많이 해주세요. 하지만 거기에 10%, 10분의 1만큼이라도 여행사를 지원해 주시면 네, 통 크게 어? 여행사 한 500억 딱 지원해줘. 각 지역 협회 배분해서 나눠줘. 얼마씩 그러면 얼마씩 나눠주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따질 거 따졌으니까 이 뭐 코로나 그러니까 뭐 1년 뭐 1년 2년 내 설립한 이런 여행사는 사실 조금 지원금을 받는 거는 조금 이건 조금 조금 그런 거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있어. 최소한 3년 이상 뭐 이렇게 좀 해야지. 이제 뭐 코로나 터진 뭐 작년
5월에 여행사 창업해놓고 지원금 이거는 조금 그건 좀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좀 해준 다음에 하면 좋잖아요. 아까 얼마예요? 저기 항공사 지원, 예? LCC 지원 그 몇백억이었어. 그런 거 해주는 것만큼만 해줘도 그게 어? 얼마야? 아까 얼마였습니까? 그거 내가 지금 여기 나오네 다시. 예? 이 보세요 이거 이거 보세요 다시 여기 제주항공 2,600억 여기에 반만 하나의 항공사에 2,600억 현금 유동성 지원이잖아. 그러지 말고 한국의 여행사에다가 2천억만 줘봐요. 이거 얼마야? 나중에 그래도 뭐 이렇게 뿜빠이 하고 얼마는 안 되겠지만 많이 좋잖아. LCC에만 5,400억이라니까 지원해 준 게. LCC한테 5개 항공사에만 5,400억이야. 미스터 제임스님 아무 관심 없어요 여행사에게는. 그쵸? 그러니까 그 우리가 그 저기 외치 그 우리 단체장 맞나? 우리 뭐 협회장 이런 분들 어디 뭐 집회 나가고 정부랑 협상하고 회의할 때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설득력을 좀 말씀을 하세요. 그럼 설득력이 좀 있잖아요.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 뭐 조금 차이 나야지 가만히 있지. 너무 차이 나니까. LCC 5개 사에 5,400억 현금 지원, 유동성 지원해주면서 여행사는 집합제한 금지 업종으로 포함시켜달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아유, 쪽팔리고 답답합니다. 자, 오늘 하늘과 땅 차이, 항공사 지원과 여행사 지원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떠들었더니 목이 아픕니다. 자, 오늘 방송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실시간 댓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하계인 루시님 감사드리고, 시작할 때 광고해드린 것처럼, 그, 뭐죠? 그, 백야나라에서, 뭐죠? 저기, 심야의 FM 라디오, 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 좀 지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가주셔서 서로 도와야 됩니다. 박주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뭐 참여 감사드리고요. 그냥 자괴감만 드네요. 자괴감만. 어떻게 하면 이걸 이겨나갈 수 있을지 갑갑합니다. 하지만 버티는 자가 승리하는 자랍니다.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바닥 찍은 것 같아요. 이제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 찍은 바닥에서 손을 띄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미스터 제임스님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목표가 상반기 중에 구독자 2,000명 한번 가보는 게 목표입니다. 지금 1,434명인가 그러거든요. 구독자가 2,000명 상반기 중에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구독 많이 좀 권해주십시오. 구독. 시청 많이 안 해주셔서 좋으니까 일단 구독만 좀 많이 하게끔 부탁 좀 드리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매일 저녁 실시간은 아니죠. 데일리로 동영상 뉴스쇼에서 더 좋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행복하고 마음은 무겁지만 기분은 행복한 주말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댓글 참여해주신 박주인님, 오마이걸, 유아린TV님, 하기여인 유시님, 미스터 제임스님, 그렇게 등등 기타 등등 또 아무튼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라이브 방송 때 좀 더 쌈박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치게요. 안녕.